정갑의 이성만 의원입니다. 그 실장님, 그 감사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네. 감사원이 직무 감찰 등을 통해서 정부의 그 건전성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감사원의 기능이 과도해지거나 또는 잘못하게 되면 또 옥상옥이 되거나 또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사회적 갈등마저 양상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월성 1호기 원전의 결과가 뭐 대표적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본인 스스로도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도 또 감사를 했고요. 두 번째, 경제성 문제를 따지는데 아니 원전이라는 것이 아무리 경제성이 좋아도 안전성에 문제가 되면 그거 폐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또 세 번째는 그 행태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무슨 수사기관도 아니고 컴퓨터를 뜯어다가 포렌식을 통해서 그 비사실을 막 억지로 밝혀내려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이고 행정의 부당성이 있는지 이를 따져야 되는 그런 기능을 넘어서 지금의 원전 정책에 대해서 또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는 하나의 단초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이 정책에 대해서는 감사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 이제 경제성 평가에 대한 위법성 여부 뭐 이런 등등이 한다라고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정책 전반적인 것으로 같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또 지금 그 재판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언급입니다만은 그래서 실장님,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어떤 적극 행정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부담을 영향을 주고 주는 있습니다. 그런 행위만은 사실 아닙니까? 그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원전 예비율이 20%에 달해서 한 개의 원전호가 잠시 쉬거나 또는 폐로한다고 해도 전체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는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인데요. 이렇게 되는 데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구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판단해 봐야죠. 자, 감사원이 결정을 하면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 재심 청구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그 재심 청구를 하는데 이 처음에 결정을 했던 그런 위원회에서 동일하게 심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미 결정을 내린 위원회에서 재심 청구를 받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수정할 수 있는데, 문제는 2016년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감사원의 징계 요구 또는 이에 대한 재심합 판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소송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감사원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지적할 뿐이지 실제는 해당 행정청에서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은 이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심 절차를 둔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기관이 판단을 하니까 이거는 반복의 연속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법원을 통해서 통제를 해야 되는데 법원에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되면 감사원의 결정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고요. 결국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되고 또 심사숙고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자세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감사원 시스템에 대해 근본적인 재편을 하고, 특별히 재심을 할 경우에는 제3의 기관을 두는 등 재심 절차를 둠으로 해갖고 감사원이 오히려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제가 그 부분에 깊이 있는 전문성이 없어서 참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만은
그 의견은 저희들이 한번 논의를 한번 의견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정책시장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한번 심도 있는 검토가 예, 의견을 필요하고요.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국회 차원에서의 검토도 적극적으로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지원금 문제가 굉장히 좀 뜨겁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는 어떻게 보면 특정 계층 또는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로 이루어지게 되고 부의 재평 과정을 굉장히 심하게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분들이 어떠한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정책 판단, 잘못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받았던 불이익이라기보다는 정부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거리두기 제한 등 정책의 결과로서 피해를 본 것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 이분들이 굉장히 희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통계를 보면 저소득층 근로소득은 13% 정도 급감했고요. 자영업자 등 장사에서 번도를 뜻하는 사업소득은 5.1% 감소를 했답니다. 특히 이분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이분들은 복지의 대상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래서 사회적 비용을 높여갖고 우리 국가적인 부담을 더 안길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킬 소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각 나라는 이거에 대한 정책을 펼칩니다. 예.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2주마다 $1,000, 약 86만 원을 지급해서 최대 26주간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사회 안전망을 구축을 해서 이런 사업소득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1,000 내지 1,5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재원 진앙금은 뭐 사전적인 거를 소급 적용할 수 없다 이런 법리적인 논쟁보다는 근본적으로 복지의 대상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그 분에 있는 사람들을 건전하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고요. 그에 맞는 재원 진흥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절실하게 진짜 요구합니다. 예. 이건 답변을 좀 예, 최근에 발표된 작년 4분기의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모든 분야에서 근로소득이 감소하고 사업소득이 감소를 했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을 그냥 방치를 한다면 우리 사회가 회복할 수 없는 양극화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차 강조했듯이 우리 정부는 재정적으로 이런 양극화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모든 분야에서 이전 소득이 더 많이 지급이 되어서 처분 가능 소득은 확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부의 그동안의 노력이 충분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신속하고 그다음에 두텁고 그리고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상황이 이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닐 거기 때문에 그런 미래의 어떤 재난 위험에 대해서 특히 자신에게 기책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조치에 의해서 심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별한 지원을 위한 제도와 노력도 동시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번에 추경 내용을 발표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어떤 손실 보상과 관련한 법 제도화의 내용도 같이 발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상처와 동일하지 아니하고 진짜 피해를 많이 본 업종 대상에 대한 좀 두터운 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의당의 강은미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